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수학 강사 최지희입니다. 우리 고3 여러분, 사실 수능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뭐부터 정리해야 될지 많이 막막하고 정말 힘드실 겁니다.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많이 좀 불안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생님 설명 잘 듣고요,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2017 수능 대비 수학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강의를 총 2부에 걸쳐서 나누어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1부에서는 9월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수학을 정리하셔야 되고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이 남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2017 수능 대비 수학 영역, 지금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네, 먼저 9월 모의평가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는데요.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분석을 해야지만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은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수학 가형 중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1순위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30번 문항입니다. 무려 93%의 오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21번 문항 69%, 3순위 만만치 않죠. 29번 문항 68%이고요. 4위가 28번 문항. 예, 맞습니다. 여러분 늘 어려워하시는 21번, 28번, 29번, 30번 킬러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위가 17번 문제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률 순으로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좀 합성함수의 극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문제 푸는 과정이 좀 많이 까다로웠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릴만 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은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29번 문제를 틀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9번 문제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의 길이와 그 다음에 각도만 제대로 좀 따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구해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1번 문제, 부분적분 어렵게 나온 문제 맞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봐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사실 선생님이 가장 안타까웠던 문제는 바로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모비율에 관한 식만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제대로 풀고 있었을 문제였기 때문에 이 식을 외우지 않아서 사실 틀리신 거거든요. 어떤 개념에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고 계산 과정조차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식 하나만 제대로 외우고 있었으면 틀리지 않았을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를 틀린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그런 거는 안 나와.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었거든. 그리고 우리 학원 선생님이 그랬어. 그런 거는 나오지 않는다고.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많은 학생들이 특히 나오지 않을 거라고 했었던 삼각함수의 치환적분법. 여러분들 이제까지 수능에 삼각함수의 치환적분법 나오지 않았으니까 올해에도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매우 어렵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그걸 공부할 걸 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여러분, 정시에서 끝나게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정시 끝나고 나서 뭐도 있어요. 물론 정시 끝나고가 아니라 1차 수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수리논술로 원서를 쓰실 거란 말이에요. 삼각함수의 치환적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소홀히 했던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소홀히 했던 수열이라든지 수리논술에도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부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요. 6월 평가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9월 말고 6월이요. 30번 한 문제 한 문항이 킬러 문항이었고 1번부터 29번까지가 상당히 쉽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번부터 29번까지의 문제를 다 맞췄으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사실 30번 킬러 문항 하나만을 제외를 하고 1번부터 29번까지를 2번을 풀어봄으로써 실수를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실수가 잦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으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30번이 쉽게 나올 경우 실제로요. 재작년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이랑 비슷한 상황에 대면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어떤 친구들이 이제 이 선생님들이 다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수능에서는 30번 문제만 하나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번부터 29번까지를 2번 풀어보는 스케줄로 가도록 하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발생을 했었죠? 30번 문제마저 풀어버려야지 1등급이 나오는 1등급이 100점에서 잘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물론 제가 30번 그러는 거는 일반적으로 킬러 문항이 30번이기 때문에 30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해당 번호는 21번이 될 수도 있고 29번이 될 수도 있고 30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킬러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 보지도 않고 넘어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5분 정도는 도전을 해보시고 어떤 문제도 5분 정도는 도전을 해보시고 5분이 지나고 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검산을 해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나은지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조금만 하면 풀릴 것 같은데 그 한 문제를요. 시험 시간에 가서 공부하고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특히 여러분 검산을 할 때는요, 항상 주관식에서부터 검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너무 쉬운 문제부터 말고, 요거는 내가 아까 풀어봤을 때 계산이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검산부터 해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수능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많은 친구들을 이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했었죠. 와, 진짜 무슨 절대값부터 시작해서 너무 복잡한 함수가 나와 있는데 심지어 합성함수가 나와 있어요. 와, 세상에 너무너무 복잡하다. 이계도 함수는 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자, 여러분 이런 문제 푸실 때요. 항상 원리에 충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값 나오게 되면은 어디에서부터 푸셨습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절대값의 범위를 나눠주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셨습니다. 가장 안쪽에 어떤 절대값이 있어요? x의 절대값이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 절대값 안을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큰 쪽과 작은 쪽으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렇게 범위를 나누신 다음에는 이계도 함수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도함수를 가진다는 얘기도 되겠고요.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g'x라는 애가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g'x라는 애가 보니까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네. 그 부분이 어디예요? 뾰족점이 생길 수 있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x의 절대값이 나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0에서의 미분값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절대값 자체를 0으로 만들어주든 거기에서의 미분값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 이계도함수를 가지니까 도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0에서의 미분값이 존재하는지 그런 식을 좀 이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잘 나누어서 문제를 푸셨으면은요, 아마 조금 오래 걸리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래 걸려도 사실은 내용 자체가 좀 함수가 어렵게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렵게 나왔다 하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왔던 합성함수의 미분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보시면은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어떻게 풀어버려요? 아주 뭉뚱그려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왼쪽에서 들어올 때 미분값과 오른쪽에서 들어올 때 미분값 같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중구난방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렁뚱땅 어떻게 답이 걸려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 막 시기 중구난방으로 전개만 되다가 말아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정의에 입각해서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쉬운 문제를 풀 때 적용했던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와, 이것도 복잡한 함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가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자, 가번 조건 만족하고 나번 조건 만족하는데 지금 보니까 f1의 조건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요거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겁니다. 자, 부분적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식이 풀리게 되죠? 부분적분에서는 두 식이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 식은 계속 미분되는 형태로 식이 풀리게 되고 한 식은 계속 적분되는 형태로 식이 풀리게 되는데, 미분되는 식을 누구로 잡아줄 것이냐, 적분되는 식을 누구로 잡아줄 것이냐가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미분값을 알고 있어요? x분의 fx의 미분값을 현재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분의 fx의 미분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적분되는 형태를 그 외에 다른 애가 적분되도록 해주면 되겠구나. 나는 x분의 fx를 미분할 수 있는 애구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x분의 fx를 미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t분의 ft가 미분되는 형태로 가시면 돼요. 선생님 t가 없었잖아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t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수학이란 것은 어떤 식으로 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항상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답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만 어떻게 그 쉬운 길을, 빠른 길을 찾아갈 것이냐가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수학인데, 여기에서 x분의 fx의 미분을 알고 있으니까 요 밑에다가 t를 하나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없던 t 만들어줬으니까 여기다가 t 하나 곱해주셔서 원래 식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미분되는 형태로, t2, t제곱은 적분되는 형태로 가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f2와 g2의 값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f2 마이너스 g2의 값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되는 문제였다. 결국 부분적분 문제에서는 누가 적분될 것이고 누가 미분될 것인지만 잘 골라내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어서 2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9번 문제. 와,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이 문제의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림 보고 겁먹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직선애를 교선으로 하고 막 4분의 파이가 이루는 각이래요. 거기다가 여기 막 평면 알파, 베타 막 무슨 여기서 사면체 ABCD? 이건 또 뭐야? 그림도 보니까 완전 너무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풀자. 예, 그래서 이 문제는요, 미리 포기하신 분들한테 너무나 어려웠던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미리 포기하신 분들이 좀 많았던 문제가 될 거고요. 사실 우리 풀어본 친구들은 어때요? 보조선 긋고, 보조선 긋고, 보조선 긋고 해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각과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선분의 길이 구하시다 보면은 답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쉽게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나와도 절대 여러분들 문제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5분 이상은 반드시 건드려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요.
28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야, 여러분, 이 문제가 나와 있는 거를 좀 보시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비율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될 식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식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네, 칠판으로 보도록 하실게요. 여러분들이 이 모비율에서 반드시 외우셔야 될 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식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 선생님이 수학 강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지만 통계 단원이 수능에 나올 때는 그 단원은 점수를 주는 단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적 추정에서 이제 보통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식만 잘 외워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수학 강사로서 정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싫지만 선생님 원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하셨으면서 왜 통계에서는 식을 그렇게 열심히 외워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단원에서요,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추출하게 되죠. 그러면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이 어떤 걸 따라간다고요? 모집단의 평균을 따라가더라. 그리고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는 뭘 따라간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를 따라가더라. 이런 것을 배우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증명이 안 돼요. 그 부분이. 고등교육 과정에서 증명이 안 됩니다. 어떤 책을 찾아보셔도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몇몇 친구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왜 증명이 안 나와 있지? 그래서 막 구글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까지 제가 알 수 없었던 듣도 보도 못한 식이 나왔어요. 막 시그마 밑에 원래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변수가 막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식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멘붕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도대체 왜 이 식이 이렇게 될까 좀 많이 궁금하셨을 건데, 예, 그 식이 이제 고등교육 과정에서 어떤 증명 없이 대학교 과정에서 끌어온 식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는 식 중에, 예, 모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비율을 추정해보는 식 중에 요게 있죠. 우리 모비율을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비율 P 모자라고 했을 때 95%로 추정했을 때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6, 그 다음에 뭐 곱해 주십니까? 루트 n분의 P 모자, Q 모자. 여러분 이 식 하나만 외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수능이 목적이라면은 이 식의 이상으로 더 이상 뭐 나오거나 하는 거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루트 n분의 마찬가지로 P 모자, Q 모자. 예, 요 식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받은 숫자를 보도록 하세요. 고등학교 학생 중 N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50%의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미 추출했더니 50%의 학생이더라. 그러니까 P 모자가 얼마가 되고 있는 거예요? P 모자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구나. 내가 알고자 하는 표본 비율이 2분의 1인 거구나. 자, 그래서 Q'이란다. Q 모자는 뭐예요? 1-P 모자가 되죠. 얼마? 2분의 1입니다. 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학생 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했는데, 와, 너무 친절하죠? 여기서 B-A가 0.14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구간의 길이라는 말도 아니고, 심지어 B-A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B-A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P 모자 지워지는구나. 2 곱하기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P 모자, Q 모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0.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P 모자랑 Q 모자 값 알고 있잖아요.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실까요? 여기에서 요거 양변에 100 곱해서 요렇게 없애주시면 되고요. 14랑 196이 나눠지는구나. 14. 그 다음에 여기에서 P 모자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죠. Q 모자도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루트 빠져나가면서 2랑 2분의 1이랑 지워지게 되겠네요. 결국 14라는 값이 얼마였구나? 루트 n이었구나. 양변 제곱해 주시면은요. n은 얼마가 되겠더라? 196이 되겠더라.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요. 선생님 정말 이 문제가 오답률 4위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식 하나만 알고 있었으면 되는 건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우리 사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나형의 18번 문항이랑도 같은 문항이었는데 오답률 5위였던 가형의 17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n장의 카드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카드 중에서 4장의 카드를 꺼낼 거예요. 선택한 4장 중에 적힌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x의 평균을 구해보기로 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자연수 k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값이 k래요. 내가 선택한 4장 중에 확률 변수 x가 k라는 말이 뭐예요? 제일 큰 카드가 k일 확률은 1부터 k-1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는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와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내가 4장을 고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고른 제일 큰 카드의 수가 K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K는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3장은 어디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K-1장 가운데서 선택을 하셔야 되죠. 앞에 있는 카드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번에 들어갈 알맞은식 뭐예요? K-1장 중에서 3장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네, K-1 콤비네이션 3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게 가번에 들어갈 알맞은 식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계산만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우리 칠판으로 가서요 요 식 한번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실게요. 네, 계산만 좀 잘해 주셨으면 되는 식이었죠. 보시겠습니다. 일단 가번에 들어갈 알맞은 식은 K-1장 중에서 3장을 선택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들어갈 알맞은 식은 자, 우리 식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나번에 들어갈 식을 보니까 K 곱하기 가번식 K-1 콤비네이션 3이라는 게 4 곱하기 나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랑 헷갈리니까 조금 지우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전개해 보세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앞에 K 붙어 있었고 K-1, K-2, K-3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뭐 해주고 싶어요? 우리 나번식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주실 거예요. 자, 4로 나눠보도록 하죠. 4 곱하기까지 해주시면 나번식 나오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이에요? 이거 무슨 식이에요? 위에 4개, 아래 4개, K부터 K-3까지 4개, 4부터 1까지 4개. K에서 콤비네이션 4를 내준 식이구나. 네, 요게 나에 알맞은 식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쭉 읽어내려가 시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제발 부탁인데 시험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지 마세요. 시험 시간에는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점수를 1점이라도 높게 받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해주실 일이고요. 공부는 시험을 보시기 전에 하시는 게 공부가 되면 됩니다. 가끔 시험 시간에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는요, 아무리 내가 알아내고 싶은 어떤 이론이 등장하더라도 그리고 공부해보고 싶은 어떤 게 등장하더라도 일단 마음을 꾹 눌러주시고 시험 시간에는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가끔 보면 시험 시간에 막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 얘기 왜 하겠어요? 빈칸 문제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론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 사실 가번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식으로서 응용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죠. 여기에서 시그마 밑에 있는 선생님 지금 읽고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도 시험 시간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식 보니까 K는 4부터 N까지 나가 나오는 식이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5가 되고 있는데 우리 평균을 구하고자 했잖아요. 평균은 뭐예요? 평균 EX의 식을 보니까 막 얘가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하는 과정 공부하시지 말라고요. 정리를 막 해놨어요. N 콤비네이션 4분의 4 곱하기 시그마 그런데 여기 시그마 4에서부터 n까지 나에 대한 식 여기서 정리해놨죠. 네, 맞아요. 이거 쓰시면 돼요.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5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한번 식 좀 정리해 보도록 하자. 요것만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요거는 n, n-1, n-2, n-3 나누기 뭐 해주시면 돼요? 4, 3, 2, 1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뭐 해주시면 돼요? n 플러스 1부터 하나씩 내려오시면 되죠. 하나씩 내려가 볼게요. 2, 3, 그 다음에 밑에 5, 4, 3, 2, 1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누구랑 누구랑 지워지는지 볼게요. 여기에서 얘랑 쑥 지워지겠네요. 자, 지워볼까요? 4, 3, 2, 1, 4, 3, 2, 1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지워지지? 얘네들도 다 지워지겠구나. 그래서 n, n-1, n-1,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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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3, n-3 다 지워지네? 그러면은 뭐만 남게 되어요? 5분의 4, n 플러스 1만 남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답번에 뭐라고 돼 있죠? n 플러스 1 곱하기 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다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숫자가 5분의 4였구나. 자, 이제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가나다 다 구해놨습니다. 계산만 하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한 그냥 숫자 대입하면 되는 계산이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문제는 뭐랑도 비슷했다고요? 이 문제는 사실 수학 나형 선택한 학생들의 18번 문제와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특별히 공통으로 출제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의평가의 수학 나형의 오답률을 좀 같이 분석해 볼게요. 자, 베스트 5 문항입니다. 마찬가지 1위가 30번이에요. 오답률 무려 98%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29번 문제. 와, 이제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죠? 21번, 28번, 29번, 30번.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것들. 예,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오답률 보여주고 있고요. 5등 뭐예요? 아까 우리 가형에서 봤던 5위랑 같습니다. 같은 문제 62%의 오답률로, 오답률 5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한 문제씩 좀 보면서 가실게요. 먼저 3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자, 30번. 아주 전형적으로 수학 30번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규칙 발견하게 되면 규칙 적용하시면서 풀어볼 수 있으신 문제였고요. 이어서 29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29번 문제. 자, 여러분 지금 이거 함수 구간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구간별로 나누어서 풀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우리 특히 나형 선택한 친구들이 이런 함수에 함수 겁나 복잡해 보이는 거 나왔어 이러면서 조금 무서워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계산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21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마찬가지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 그리고 미분 가능성을 활용해서 함수를 추론해보고 이와 관련된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황당했던 문제 2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사실 이번 9월 모평에서 이과에서 아까 제가 지적해드렸던 모비율 문항만큼이나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이렇게 높을지는 몰랐었던 문제, 바로 28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오답률이 높을 수 있었는지. 그래서요, 이거 사실요 여러분, 정적분과 무한급수 문제는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려면 한 2시간 정도를 써야 됩니다. 정적분과 무한급수는요, 제대로 설명해드리려면 2시간 정도를 써야 되지만 사실 이런 거는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강의 방법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틀리고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여러분 최소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정적분과 무한급수. 수학 나연 선택한 친구들 수준에서 수능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이거 사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어디든지 다 나와 있는 식인데 여러분 3가지만 외워주세요. 정적분과 무한급수식 지금 뭐 나와 있죠? 자, 물론 여러분들 이 식은요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올 때만 가능한 식이고요. 사실 수리 논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식만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문제에서는 해결 가능한 식을 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n제곱분의 k f n분의 k 나와 있고요. 지금 함수 다항함수 하나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요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본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n분의 k를요, x라고 놓습니다. 뭐 이거 사실은 k번째에 있는 x라는 뜻인데 지금 여러분 있죠? 이걸 틀렸다는 얘기는 이거 외우지 않고 있었다는 거니까 다른 설명을 다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문제 맞출 수 있는 데까지만 좀 해보자고요. n분의 k를요, 이런 식에서는 x로 놔주시고 두 번째 n분의 1 dx로 놔주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요,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설명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인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증명이나 근거 없이 나오는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설명은 별로 좋지 않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지 하나라도 더 맞게 1점이라도 더 높게 받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서요, n 하나 밖으로 빼고자 하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n분의 1 써보시고, 헐, 이거 x네. 이 부분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얘 뭐예요? x. 그 다음에 얘 뭐예요? fx. 그 다음에 n분의 1 뭐예요? dx. 예, 요거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fx 다항함수로 나왔잖아요. 어렵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실 수 있죠.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셨어도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완전 점수 주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 오답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을 사실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번 다시 저 정적분과 무하고수 문제 틀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 대한 분석을 좀 오답률이 높은 문제 위주로 같이 좀 풀어보셨고요. 자, 수능에서 비슷한 문제가 출제될 경우에 여러분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제대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특히 이과 친구들이요, 가형 선택한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미적분 2에서 어려운 부분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적분 2에 특히 합성함수에서 미분이 될 조건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30번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거 사실 한 단계씩 다 봐줘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과연 연속이겠는가, 그 다음에 그 점에서 왼쪽에서 들어오는 미분과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미분의 값이 과연 같겠느냐, 이번 문제처럼 H2'까지 나오게 된 경우에는 그러면은 도함수는 그 점에서 연속일 것이냐, 그리고 그 도함수가 다시 미분이 그 점에서 다시 한번 가능할 것이냐, 왼쪽에서 들어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값이 같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이거 체크했나? 이거 체크했나? 목록 만들어서 하나씩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30번 문제처럼 나오게 될 경우에는 너무 봐줘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주 중구난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 푸실 때는요,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요거 체크했는지 보면서 가셔야 되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식의 개수가 맞게 찾았는지도 같이 좀 보시는 거예요. 30번 문제에서 지금 가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번 문제에서 여러분 결국 뭐 구하셨으면 돼요? F'에다가 어떤 상수 대입한 값 보셨으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4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항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F'에다가 어떤 상수를 대입했기 때문에 F라는 4차 함수에 상수항은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 미지수는요,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총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식은 몇 개만 나오면 돼요. 미지수가 3개. 나한테 필요한 식은 나는 3가지씩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 미지수가 등장하는 3가지 방정식만 찾으면 그때부터는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아무리 확률과 통계가 뭐 수능 일주일 전에 하면 된댔어 라고 해도 여러분 그래도 9월 모의평가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좋은 점수 받으시면 기분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최소한 식이라도 외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쓴소리 많이 해드렸으니까요. 수능에서는 그 어떤 식도 소홀히 하지 말고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2부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앞서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할지 딱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테고 그 인재상에 맞춰서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자, 이제까지 1부에서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특히 가형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 양이 참 많다고 느껴지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선생님이 원칙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수능 55일 남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새 문제집은 가능하면은 건드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안 그래도 실력이 모자라서 풀 문제가 아주 많은 상황인데 새 문제집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새 문제집을 샀어요.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을 해요. 그럼 특히 여러분 고3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냐면 막 풀려고 했는데 어머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문제를 막 풀려고 일단 좀 노력을 해보다가 어머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해설지로 그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착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풀리는 거였구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겠다. 자, 여러분 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생각보다 그 문제를 다시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여러분들이 보고 해설 과정 따라가면서 이해는 했지만 끝내 여러분들이 푼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첫 번째 문제집에서 이것도 해설지를 보고 풀고 이것도 해설지를 보고 풀고 다 해설지를 보고 풀었단 말이에요. 자, 문제집 한 권 끝냈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또 새 문제집을 삽니다. 그러면은 앞선 문제에서 틀렸던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요. 사실 이 두 번째 문제집에서도 틀릴 확률이 또 높다는 거예요.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첫 번째 문제집에서 문제를 풀 때 답을 보고 풀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겠어요. 그냥 아예 처음 보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또 막 답을 보고 이해를 합니다.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당연히 여러분 답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고등교육 과정의 수능 수준일 뿐인데. 그러고 나서 또 문제집 한 권을 끝내요. 또 새 거를 사죠. 새 것을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이 결국은 풀고 있는 문제는 내 수준에서 건드릴 수 있는 쉬운 문제들만 지금 건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계산 연습만 완전 많이 하면서 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 집에 설마 내가 이제까지 푼 문제집들을 버리신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이제까지 풀어온 문제집들을요, 버리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능 범위에 등장하는 문제집부터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 보다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표시를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답을 보고 푼 문제에 대해서는 별표라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 어려웠어 뭐 이런 어떤 표시라도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틀렸던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맞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요, 다시 복습을 하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예쁘게 복습을 하겠다고, 특히 우리 여학생들 아주 예쁘게 복습을 해보자 막 이러면서 오답 노트를 막 만들어서 문제집을 막 복사를 하고 거기다가 막 가위로 막 자르고요. 거기다가 무슨 내가 틀렸던 이유는 빨간 펜으로 쓰고 그 다음에 맞는 정답은 파란 펜으로 쓰고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는 연필로 쓰고 막 이런 거 규칙을 정해놓고 하시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게 사실 진짜 제대로 된 공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답 노트를 예쁘게 만들었다는 자기만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문제집씩 복습을 하면서 가실 때는 문제집 자체를 그냥 오답
노트로 활용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서 내가 틀렸던 것만 이거 제대로 풀릴 때까지 여러분 문제 푸는데 내가 이 사고해보는 시간, 고민해보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이 없이는요, 절대 여러분의 실력이 늘을 수가 없어요. 남이 풀어놓은 거, 강의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번, 1000번 들어봤자 너가 문제집 하나 푸시는 것만큼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뭐 너무나 유명한 속담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뭐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본인이 직접 풀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 문제를 끝내 20분 동안을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끝내 그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여러분 괜찮아요.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한, 고민하면서 이런 식도 대입해보고 저런 식도 대입한 과정 안에서 끝내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늘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공부를 해본 사람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도요, 결국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식도 갖다 써보고 저 식도 갖다 써보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실력은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문제가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제 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새 문제집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부터 복습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1, 2, 3학년 때 이제까지 봐온 모의고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의고사들 설마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이란 말이에요. 화가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버립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이에요. 화가의 작품 같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문제집이란 말이에요. 다 풀었다고 버리십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평가원 모의고사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봤던 뭐 교육청 모의고사였든 여러분들이 틀렸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설프게 또 쉬운 문제만 풀어가면서 한 권씩 더 끝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문제집을 자꾸 풀어보시다 보면 자기 만족은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쌓여가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자기 실력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정말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었을 때는 그게 자기 거가 된 거지만 대부분을 다 해설지를 보면서 이해하면서 넘어갔다? 예, 그렇게 한 권을 끝낼 거라면은 차라리 한 문제집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복습을 열심히 해주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습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수능 전날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부터 그 9월 모평에서 여러분 식 외우지 않은 부분, 우리 가형 선택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나형 선택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형 선택한 친구들 무슨 식 안 외워가지고 지금 오답률이 말도 안 되게 나온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모비율 문제. 그 다음에 나형 선택한 친구들 마찬가지로 방법 안 외워서 말도 안 되게 정답률 많이 낮게 나왔던, 오답률 말도 안 되게 높았던 문제 또 뭐 있었어요. 정적분과 무한급수 문제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의고사지만 평가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날 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나오는 식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하면서 가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과 식들을 여러분 막상 해보세요.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실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증명 워크북이라는 이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부터 3학년 과정에까지 모든 나오는 식들을 다 증명해보는 워크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문제 개수가 16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가 추가로 넣어놓은 문제들도 많아요. 160개밖에 안 돼요. 게다가 페이지 수 30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도하기 전에는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고등학교 전 과정에 있는 식이라니. 그리고 저는 지금 가형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양이 많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고등학교 전 과정에 나오는 식을 한번 다시 다 증명을 해본다고?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16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요, 정말 다 증명해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16개씩만 하시면 열흘이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식을 증명하는 것조차 양이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그냥 써보는 거는 어때요? 그냥 보고 외우기만 하는 거는 여러분 몇 시간 안 걸려요. 정말 금방 끝납니다. 다만 시도를 안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사실 선생님 잔소리 시작한 김에 하나만 더 잔소리를 할게요.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여러분 나름대로는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학교 갔다 와서. 학원 있는 날은 학원 가고, 인강 듣는 날은 인강 듣고, 없는 날은 독서실에 가서 공부만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으시죠? 이 이상 더 열심히, 어떻게 더 열심히 해요? 저는 매우 억울합니다. 저는 아마 머리가 나쁜가 봐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 여러분의 공부 패턴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친구들의 공부 패턴입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 법대 이런 데 가는 친구들 말고요. 정말 일반적인 친구들의 공부 패턴은, 자, 여러분 학교가 끝났어요. 독서실에 가는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학교가 끝났으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죠. 집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엄마가 이제 막 밥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수험생 기간에는요, TV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무슨 맛집 방송에 대한 얘기를, 맛집 방송은 원래 좀 좋아하는 방송인가요? 아무튼 저기 어디 지방에 찾아 내려가지고 무슨 뭐 고기를 잡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얘기를 밥을 먹으면서 넋이 나간 듯이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틀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다 막 이러면서 밥을 막 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서실에 가야 돼요. 친구랑 문자를 하기 시작을 하죠. 야, 너 언제 올 거냐? 막 그러면서 이제 친구랑 약속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독서실에서 만나기로 해요. 자, 그래서 독서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이제 독서실에 친구랑 만나가지고 도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방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가장 이상적인 공부는 여러분 앉자마자 바로 책 펴고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앉아서 오늘 어떤 공부를 할까,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갑자기 계획을 짜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친 김에 수능까지 한번 55일 동안의 계획을 짜볼까? 막 이러면서 막 각 과목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막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진짜 공부는 시작도 안 한 상태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막 계획을 짜고 책상 정리를 하고 계획 짠 김에 다이어리 정리도 좀 하고 펜 정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뭘 막 정리를 하다가 아직 공부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자, 수학 문제집을 펼쳤다고 합시다. 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다음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갑자기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하나를 더 푼다고 해서 나의 수능 점수가 1점이라도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또 망상에 빠져들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남은 기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나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문제 풀어놓고 막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막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막 모든 것이 다 허무해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한테 문자가 와요. 매점 가자.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매점에서 뭐라도 하나 사 먹어요. 그러면서 뭐 그냥 바나나 우유가 사 먹고 싶었으면 바나나 우유를 들고 그냥 먹고 안으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바나나 우유를 그냥 들고 독서실에 가셨으면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친구랑 같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벤치에 앉아요. 그러면서 야, 공부 너무 힘들지 않니? 요새 우리 엄마가 설명회만 갔다 오면 나한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또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학생들의 흔히 독서실에 갔다는 공부 패턴인 거예요.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여러분, 서울대 법대 가는 친구들, 서울대 의대 가는 친구들, 언제 어느 장소에서든 그냥 연필이랑 종이 그리고 공부할 교재만 있으면요, 바로 앉은 자리에서 그냥 공부할 만큼만 치워놓고 바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한테 그 기자가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해요 하고 물어봤을 때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지라고 했어요.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과연 이 문제가 나의 수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없이 나의 실력을 하나씩 발전시킨다. 그냥 하던 대로 한다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한 번 스트레칭 할 때마다 아, 내가 올림픽 기록이 0.01초는 단축이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잡생각이 들 때는 빨리 아, 모르겠고 일단은 수능 때까지는 그냥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수능 전날 뭐 하셔야 된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든 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쭉 써서 정리해서 외워보시는 시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 수학 가형 선택한 친구들, 수학 가형은 특히 미적분2의 삼각함수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식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헷갈릴 경우에 그 자리에서 유도하셔서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과의 싸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수능 전날에는 반드시 모든 식 다 써놓고 반드시 꼼꼼하게 어떤 식 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튀어나가게 그렇게 수능 전날이라도 다 정리하고 시험 보러 가시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수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쓴소리와 함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려와 주신 우리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요새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실패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이 몇 배는 더 고통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요새 정말 여러분과 더불어 계속해서 밤을 새면서 여러분 교재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풀고 여러분과 같이 수능 대비를 하고 여러분과 같이 수리논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실패하면은 매우 기분이 그렇죠. 실패하면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서럽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실패를 하고 나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하면은 그걸 깨닫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답니다. 제 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격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좀 쓴소리도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남은 기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제가 많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최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